반갑습니다. 양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해외 선물 에이전트를 강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퓨처 에이전트 T 클래스는 우리가 국내 주식 이용할 때 키움 에이전트 틱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QX 위젯, OCX 선정할 때 KH 오픈 API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퓨처는 KF예요. KH가 아니고 그죠? 요것만 다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중점적으로 다른 건요. 이거랑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조건 검색식이 없어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그래서 조건 검색식 이벤트는 제외하고 요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이름이 똑같죠. 그죠? On Receive Message, On Event Connect 이건 로그인할 때 TR 온리시브 TR 데이터, 온리시브 리얼 데이터, 그리고 온리시브 최전 데이터 요렇게 이벤트들을 이런 함수에 연결시켜 놨어요. 같은 이름으로. 그죠? 우선 큐스레드부터 보시면 이 에이전트는 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 루프를 기반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큐를 감시할 때 큐 스레드를 상속받은 업데이트라는 서브 스레드에서 에이전트 큐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두 개 만들고 에이전트 큐 넣어서 에이전트 큐를 감시하게 되고 데이터가 리스트면 시그널 1에 데이터가 듀플이면 시그널 2에 이렇게 에밋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전 시간에들 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이전트 T 클래스를 보면 큐리스트 하나 인자로 받아가지고 큐리스트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죠? 그거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쭉 빼고 다른 건 이제 이 전략 연산 큐가 하나라는 거 해외 선물은 종목이 적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하나만 사용합니다. 전략 프로세스를 전략 연산 프로세스를 그죠? 그리고 설정 불러오고 CMD 창 로고형 로그루 로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OCX 만들어서 이벤트들 이렇게 함수로 연결을 시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변수는 사용하면서 설명이 되겠죠. 그 외에 중요한 걸 설명을 할 때 보면 요거 이제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화면 번호까지 3000번 쓰는 것 같은데 날짜가 이제 이 해외 선물은 미국 시카고 기준 시간으로 이 날짜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보면 키움 같은 경우는 이 날짜를 불러올 때 그냥 스트링 YMD 갈로 안에 빈 칸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기준 시간을 넣었죠. now CM이라고. 이 now CM을 보면 now인데 이렇게 타임갭만큼 이전 시간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now UTC도 있죠. 이 UTC 기준 시간은 이제 코인에서 쓴 용도고요. 그래서 이 타임갭이 UTC 기준 시간은 매번 같아요. 근데 이제 시카고 기준 시간은 서머 타임을 적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타임캡이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위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UTC 기준 시간을 구하고 그때는 이제 데이트 타임 나우 해서 이 PYTZ 라이브러리에 UTC 시간을 이렇게 넣으면 UTC 기준 시간이 나옵니다. 그 기준 시간을 이제 이 시카고 시간으로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타임존 해서 요렇게 아메리카 시카고라고 넣으면 요게 이제 now CME가 되고요. 그죠? 이제 now CME가
서머 타임을 적용 중인지 서머 타임 적용 중인 시간을 요렇게 서머 타임 DST 토탈 세컨즈 하면 서머 타임을 적용하는 시간이 나와요. 이게 0일 경우도 있고 1 시간인 경우가 있겠죠. 시카고 같은 경우. 이제 1 시간이 아니고 14 시간, 13 시간 또는 14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타임 갭을 거기에서 54,000 초, 54,000 초는 50400 나누기 3,600초 하면 14 시간,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14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타임 서머 타임은 이제 서머 타임 시간만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일 경우 마이너스 54,000 초가 되고 마이너스 3,600 초일 경우는 하나 더 더해서 54,000 초가 되겠죠. 그죠? 이 타임 갭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 시간만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타임 갭만큼. 그러면 시카고 기준 시간이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시간에 당일 연월일을 이렇게 리턴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해외 선물을 저녁 9시, 그러니까 10시 반 아니면 9시 11시 반에 시작해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분번 같은 경우 30분 일찍 10시에 또는 11시에 시작하도록 만들어 두고 틱번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 또는 11시 반에 시작하도록 만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항상 9시 반 쯤에 부팅하도록 설정해서 10시 이전에 로그인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는 이렇게 TR 요청할 때 이 get balance나 get 장구 자체가 다 이 장구 불러오는 거, 그리고 이 원화 대용 평가 금액 불러오는 거 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계좌 번호에 이제 해외 선물도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해외 선물 글자 빼고 마지막 글자 1, 2, 3, 4 그걸 하나 가져와서 이 딕셋의 계좌 비밀번호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딕셋을 잠깐 보면 세팅에 딕셋을 보면 요렇게 여기 이제 아이디 1, 2, 3 1번이 계좌 비밀번호까지 1 번이 4 개, 2 번이 4개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은 1, 2, 3, 4가 아니고 5, 6, 7, 8 이에요. 5, 6, 7, 8 요렇게 한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DB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는 이제 유틸리티 설정할 때 다 할 건데 요렇게 만들어져요. 컬럼은 인덱스 이게 번호고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있고 요렇게 8 개를 미리 만들어 놔요, 공백으로. 그래서 이 값들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유틸리티 폴더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던 것들 예전에 복리 주식할 때 많이 보던 것들이 그죠? 그대로 있고 타이머 1 초용 스케줄러 하나 실행하고 업데이터 시그널 1, 2에 에밋하는 거 2 개. 하나는 리시브 오더고 그죠? 하나는 듀플 형태고 요렇게 되고요. 그 사이에 로그인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최전이나 주문 상태, 주문 구분에 리턴이 한글로 오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와요. 텍스트인데 안에는 실제로 숫자나 또 영어 이런 형태로 옵니다. 주문 구분도 1 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2 번이 매수고 1 번이 매도예요. 요거. 요거 이제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요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문 구분은 0일 때가 있고 1번일 때, 0은 신규 정정 취소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고, 1번은 정정 주문 체결 요런 게 날라옵니다. 요거 이중 딕셔너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 인자랑 요거랑 두 개를 넣으면 요것들을 받아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밑에서 요거 사용될 때 설명이 될 겁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지만 제가 이제 키움 에이전트도 그렇고 퓨처도 그렇고 일부러 이제 오더에 관한 주문에 관한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한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키움을 볼 때도 트레이더에 보면 주문 관련도 전부 한글이잖아요. 그것만 이제 한글로 변수를 사용하고 영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어를 쓰고 그 외에 주문 관련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글로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로그인 과정을 보면 로그인 다이나믹 콜 하고 로그인 응답 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응답 오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 띄우고 입력 창이 닫히면 프로세스 키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왜 있냐면 국내 주식과 다르게 이 부분이 로그인하고 나서도 이게 어 종료가 안 돼 가지고 로그인창 닫힘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킬이. 이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요거는 오피스 스타터랑 NF 스타터 요 두 개 있는지 확인해서 삭제하는 거죠. 프로세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로그인 완료 찍어 주고 로그인 윈도우 이제 CMD 창에 찍고 커맨 UI에 찍고 그죠?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가져오는 거 요거는 주식하고 같아요. 명령도 같습니다. 명령도 대부분이 같은 OCX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 콜 해서 명령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스트링은 Q 스트링, 인트는 인트 요런 형태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리턴 값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없고 리턴 값이 있는 거는 리턴하면 이 명령을 넣어서 반환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예요. 익숙하시죠? 저 부분도. 그래서 계좌번호 구하고요. 그다음에 퓨처 인포에서 이렇게 딕 인포를 이게 이제 퓨처 인포에 나중에 이렇게 밑에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에 있으면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다시 사용을 이제 이게 불러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계속 접속할 때마다 불러오냐면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종목이 계속 변해요. 그죠? 종목 번호가.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도 여러 가지 어 완료 시점이 다른 그죠? 선물은 이제 미리 물건을 사서 그 완료되는 시점에 파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기간이 다른. 그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DB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러와서 이제 품목의 종류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IDX 지수, CUR 통화, MTL 금속, 머티리얼, 에너지, 그리고 농수산물 CMD, 해외 옵션 OPT, 금리는 INT 요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거래소 CME만 실시간 수신을 등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ME 거래소에 있는 IDX랑 커런트 요게 이제 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통화에. 그럼 지수 쪽은 여기 IDX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만 우선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현재 코딩은 그렇게 두 개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추가 주석 설명을 보면 품목 코드를 추가하려면 HTS에서 코드를 확인 후 여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나 통화 상품이 아닐 경우 상단 포문에 상품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 상품 코드 그죠? 여기 예제를 다 적어 놨기 때문에 금속이나 뭐 에너지 이런 거 하려면 ENG를 적고 농수산물 하려면 CMD를 여기 추가하면 돼요. 이 부분에 그죠? 그리고 현재는 CME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은 지수 및 코인 품목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크루드 오일 에너지 같은 CBT, CBOT 거래소의 실시간 이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 키움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실시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문자 왔던데 201불에서 208불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IDX랑 CUR 두 개를 돌면서 서치 데포짓 하면 상품별 이 종목명하고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데포짓을 보면 저 밑에 있겠죠. 요렇게. 이제 이 해외 선물은 그 TR별로 파일이 없어요. TR별로 이 해외 선물 오픈 API가 오픈 API IG 요건데 요게 원래 데이터에 이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TR별로 얘는. 그래서 파서 데이터를 못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 이제 해외 국내 선물 코어 스튜디오처럼 해외 선물도 W 코어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코어 스튜디오죠. 참고 요청이 이제 TR 번호가 OPW3003이네요. 그죠? TR 목록에 보면 OPW3003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인풋에 보면 요렇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매체 통화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set input value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mmit 데이터 하는 거고, 그죠? 그 아웃풋도 이렇게 아웃풋도 싱글 데이터 있고 멀티 데이터 있는데 아웃풋도 이제 TR 리시버에 보면 이렇게 별도로 다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이런 형태로 좀 길게는 하지만 요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고 작성한다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서치 데포짓 하면 요런 형태로 수신 펄스로 잡아주고 셋 인풋 밸류 할 거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고요. 그리고 콤알큐 하면 데이터 수신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TRDF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TR 온 리시브 TR 데이터 보면 여전히 똑같이 오다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OPT 1001이라고 있어요. OPT 1001. 이럴 때는 OPT 1001은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서 사용되는데 여기 이 해외에서 죄송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국내 주식처럼 셋 리얼렉 이게 없어요. 함수가 없이 이 셋 리얼렉을 할 때 차트를 요청해야 돼요. 차트를 종목 정보 조회라고 요거를 요청하면 실시간 데이터가 날라오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내 선물을 만들었다가 국내 주식 만들었다가 해외 선물을 만들면서 이게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어 불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OPT 1001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할 때는 TR을 수신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죠? 여기는 TR, DF를 수신하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TR 1001은 이렇게 바로 리턴하도록 실시간 등록되었다고 바로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실시간 등록이 true로 바뀌면 빠져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빠져나오고 화면 번호 추가하기 위해서 요렇게 화면 번호 추가해 가지고 이 코드 리스트 여러 개가 날려주면 요걸 계속 조회하는 거예요. 그죠? 고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등록 방법이에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오는데 그걸 무시하기 위해서 실시간 등록만 추루로 만들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넥스트 값이 해외 선물하고 국내 주식하고 틀려요. 여기서 이제 이 공백이 포함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이걸 스트립해서 넥스트로 지정해 두고요. 이 넥스트가 보면 이제 난일 때가 있고 존재할 때가 있어요. 존재할 때는 이 넥스트가 다음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치해서 넥스트 넣어 가지고 넥스트는 맨 처음에 공백 상태로 넣고요. 이걸 넣어서 리턴을 하고 데이터 리스트에 이제 잡아 넣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다음에 0.25초 쉬었다가 넥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넥스트 값이 있으면 다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넥스트를 요렇게 지정하고 요게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넥스트가 없을 때 브레이크해서 다음 IDX 했다가 CUR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R을 다시 보면 TR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갈게요. 칼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칼럼 이제 칼럼 언더바는 원래 그 리턴해 주는 TR 어떤 TR을 요청해도 원래 리턴 값이 그대로 있는 요 코드예요. 그게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쇄 품목 목록은 요런 거를 요거로 바꿔 주는 거예요, 나중에. 요것도 1005도 종목 코드는 같고 이건 두 개는 같고 3009도 통화 코드 요것 중에 같고요, 두 개 다. 3003은 우리가 요런 형태로 나오는데 요런 형태로 사용할 거라고 요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R을 이제 객홈 데이터 할 때 요 부분 설명했었죠. 로우 구해 가지고 그죠? 로우에 칼럼별로 아이템 요렇게 추출하는 거. 그렇게 해서 로우 데이터에 넣어 가지고 데이터 리스트에 넣고 데이터 리스트를 TR-DF로 바꿔 주는 거. 그죠? 그럴 때 컬럼스 언더바를 쓰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컬럼스를 쓰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 공백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 중에 그거를 PD 나로 데이터 프레임 나로 바꿔 가지고 드랍 나 하면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0 보다 클 때 없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0 보다 클 때 요 부분 이제 특정 부분 요렇게 유형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증거금하고 인트로 팁 가치는 플로트, 거래량은 인트, 요런 것들은 인트 요런 형태로 쭉쭉쭉 맞게끔. 그러니까 TR 번호별로 이렇게 별도로 다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요것도 포지션은 롱인지 원래 이제 이 국내 주식 키움증권에서 만든 해외 선물이라 이 포지션을 매수, 매도 요렇게만 날라오거든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선물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매수일 때는 롱, 매도일 때는 숏 요렇게 해 놨어요. 주문도 원래 매수, 매도만 되는데 주문도 바이롱, 셀, 숏 요런 형태로 트레이드에 바꿔 놨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 종류만 있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요런 형태로 이제 상품 코드별 종목명하고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을 이렇게 조회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래서 두 개를 조회했기 때문에 PD 컨캣해서 데이터 리스트 넣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하나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래소를 CME만 이렇게 조회하면 다른 거래소 거도 다 떠요. 지수 선물 중에 다른 거래소에도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CME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다른 거래소가 추가하면 12OT를 여기 또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거래소.
다른 거래소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뭐 요렇게 해서 and 그죠? 해서 추가하면 돼요. 이 부분. 그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보 코드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 리스트는 이제 CM이면 코드 리스트 요런 형태로 요거에다 HTTPS 키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러 종목 여러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중에 우리는 어떤 걸 하려면 어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만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현재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코드들을 get 글로벌 퓨처 코드 리스트 하면 품목별로 종목 코드를 여러 개를 반환합니다. 요렇게. 명령 가서 보면 간단해요. 요런 형태로. 그래서 별도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W 코어 스튜디오 보면 요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들이 이렇게 반환되고 이 종목 코드는 어 그냥 스트링 형태네요. 그죠? 스트링 형태로 반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치 인베스트 하면 틱 단위랑 틱 가치를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혹은 이제 호가 단위가 이 틱 단위가 되는 거죠. 틱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또 조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걸 보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TR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코드 넣어 가지고 종목하면 이게 1005예요. 그걸 요렇게 수신하는 거고요. 1005는 TR에 보면 요거죠. 1005, 1005 종목 코드랑 누적 거래량 요것만 추출할 거예요. 1005만. 두 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죠? 1005를 이제 W 코어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면 1005 요거죠. 아웃풋에 이제 멀티 데이터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코드랑 누적 거래량 요 두 개만 쓰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누적 거래량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같은 상품의 거래량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같은 상품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만 가져오기 위해서 요걸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하면 이제 그거를 누적 거래량으로 이렇게 어센딩 퍼스 내림 차순 그러니까 내림 차순이 올림 차순이죠. 올림 차순. 높은 게 제일 위로 오는 거. 어센딩 추를 하면 내림 차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면 락 제로가 제일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목 코드를 맥스 코드로 가져오고 그리고 호가 단위는 위에서 여기에서 검색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호가 단위를 또 가져오고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이 틱 유닛에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점 다음 거 요렇게 길이 가져오고 그리고 요거일 때는 5고 아닐 땐 0 요런 형태로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실시간 등록할 때 이 맥스 코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 실시간 등록용 코드를 모아두는 리얼 코드즈에 요걸 넣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딕셔너리 인포를 이렇게 종목명, 위탁 증거금, 호가 단위, T가치, 소유점 자릿수 요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위탁 증거금도 이제 100을 곱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100을 나눠 주는 거고요. T가치는 이제 틱 단위가 이제 1이 아니에요. 뭐 0점 몇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당 틱 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틱 가치도 이제 1000 단위를 곱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1000 으로 나눈 다음에 틱 유닛으로 틱 유닛이 뭐 0 소수점 자리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뭐 지 맘대로예요. 그죠?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 이제 어 선물 가격 1당 1 미화 1당 그 해당하는 팁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수익금이랑 그런 걸 계산하는 용도예요. 이 팁 가치라는 건. 그리고 소점 자릿수 넣고 요렇게 하면 이제 틱 인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딕인포를 가지고 닉네임이랑 디코드 만들고요. 그죠? 요 익숙하죠. 그죠? 딕인포에 종목명 들어 있으니까 요런 형태로 역순으로 하면 딕코드가 되고 이 네임은 코드 넣으면 이름 반영하는 거고 코드는 코드 넣으면 이름 반영 종목명 넣으면 코드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명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그걸 반영 구해 놨다가 UI에 표시할 때 한글명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니저 서브 큐를 통해서 종목명 데이터라고 닉네임이랑 디코드 요렇게 윈도우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트레이더도 보내주고 종목 정보를 전략 연산으로도 요렇게 딕인포를 보내줍니다. 그래 이 전략 연산에서 호가 단위랑 그리고 트레이드에서 T 가치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죠. 소요점 자릿수도 알아야 되고 위탁증은 기준으로 우리가 또 수익률이랑 이런 것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별도로 또 저장을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쿼리 프로세스로 보낼 거고 종목 DB이며 이 데이터 프레임을 퓨처 인포 테이블에 리플레이스 바꿔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UI에 로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소리 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UI에 찍고 CMD 창에 찍고 요렇게 해야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온 이벤트는 주식하고 같고요. 그죠? 리얼 데이터도 상당히 비슷해요. 프로세스 종료됐을 때는 안 받는 거고 그죠?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리얼 타임만 틀려요. 해외 선물 시세 그리고 해외 선물 호가 요 두 개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변수의 이닛 안에 있는 셀프 변수의 이름만은 다르고 과정은 같아요. 그죠? 리얼 데이터에서 이제 스플릿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콜론으로 한다는 거. 요게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는 탭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 리얼 데이터를 보면 여기 리얼 데이터를 스플릿 탭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탭이에요. 탭 표시. 근데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한다는 거. 요게 달라요. 세미콜론으로 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쭉쭉쭉 콤리얼 데이터랑 비교해 가지고 같으면 해선 체계 필드 같음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true로 바꿔 주고 그래서 같음이면 세미콜론 스플릿 방식 아니면 정통 방식 겟컴 리얼 데이터로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틱본 같은 경우 9시 30분 이전에는 데이터를 안 받아요. 그죠?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분봉은 9시 이전에는 넘기지 않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요렇게 당일 날짜 더해서 DT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트링 HMS CME from 스트링이라 해서 이게 이제 난날일 때 그죠? 타임계만큼 요렇게 시간이 이제 이게 국내 해외 키움 증권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타임갭만큼 이전 시간으로 바꾸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스트링으로. 그래서 요렇게 바꿔서 기준 시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 하면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매번 달라요. 시카고 시간으로 해야 항상 9시 30분에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한 값을 업데이트 틱 데이터 함수로 넘기고요. 효과도 유사하겠죠. 그죠? 스플릿 방식 비교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같으면 이제 스플릿 방식으로 하고 다르면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시간 확인해서 리턴하도록 그리고 종목명만 추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복잡하기는 한데 어,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를 코딩하는 것만 복잡하지 이해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같은 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될 뿐입니다, 코드가 길고. 그래서 복잡해 보일 뿐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당일 거래 대금이 안 와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그래서 시간, 현재가, 시가, 고가, 저가, 등락률, 그리고 수 거래 수량, 그리고 최우선 매수호가, 최우선 매도호가 요렇게만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 코드에서 이 토탈, 그러니까 누적 매수 수량과 누적 매도 수량을 요렇게 기록할 거예요, 이 빅데이터 안에. 그죠? 원래 이게 원래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 그 보면 여기에 이제 없잖아요. 그죠? 페이지 S 그다음에 없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체결 강도를 만들 거예요. 체결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필요한 거예요, 누적 매수 수량과 누적 매도 수량이. 그죠? 체결 강도만 있으면 이게 필요 없는데, 그래서 빅데이터에 여기는 이제 누적 매수 수량, 매도 수량까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 코드에 없을 경우 이렇게 전부 0으로 만들고, 코드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추출해요. 근데 두 번째 게 이제 이 데이터의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그 다섯 번째부터 11번째까지죠. 하나, 둘, 1, 2, 3, 4, 5 여기부터 DM부터 요거까지. 그죠? 끝까지. 그게 이제 두 번째 게 체외 강도예요. 그죠? 체외 강도는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요렇게 추출하는 거고요. 우선 틱단 이 데이터에 이제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언더바에서 00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게 이제 위탁 증거금이라고 틱인포에 이제 종목 코드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걸 위탁 증거금이라 합니다, 해외 선물에서. 그죠? 요것도 기준으로 청산도 되기도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위탁 증거금이에요. 실제로는 그 가격이 훨씬 높은데 기본 레버리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 증거금만 있으면 해당 품목의 어 종목을 뭐 롱에 베팅할 수도 있고 숏에 베팅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이 이 위탁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V 안에 W가 있으면 그 절대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틱별 여기에 넣고, 똑같이 매도일 때는 요렇게 매도 언더바에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DM은 이제 당일 거래 대금인데 이 위탁 증거금만큼 계속 플러스할 거예요. 이 수량에 따라서 이제 어 그러니까 최소 이 금액이 있는 사람만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량당 이 위탁 증거금을 곱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당일 거래 대금을 만들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매수든 매도든 있어야 되니까 당일 거래 대금에. 그래서 요렇게 추가를 해 두고, 그리고 이제 초당에도 추가를 하죠, 초당에. 어차피 0인 상태에는 플러스 해 봐야 0이 되고, 그리고 누적에도 요렇게 넣어 줘요, 그런 형태로. 그죠? 그런 다음에 누적을 가지고 체결 강도를 계산하고, 오류가 나왔을 경우 이제 이 누적 매도 수량이 0인 경우죠. 그때는 500, 500이 넘을 때도 500으로 바꿔 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국내 주식용 체계 강도 표기법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호가 BS에 최우선 매도 호가, 매수 호가 넣고요. 데이터는 시가부터 현재가부터 이렇게 누적 수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넣어 두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주식하고 같이 나중에 보낼 때는 요렇게 9 개만 끊어요. 총 11 개에서 그죠? 요렇게 9 개만 끊어서 보낸다는 거. 그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은 별도로 이제 필요는 없는데 이 관심 종목 기준으로 나중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별도로 필요 없는데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틱봉이기 때문에 초당 이 거리가 없으면 여기에 안 들어가요. 관심 종목 안에 그렇겠죠. 그죠? 관심 종목을 이렇게 넣고 보내고 나면 또 초기화시켜요 요렇게. 그래서 초당 이렇게 기록하고 나면 요렇게 초기화시켜 버립니다. 요런 형태로. 거의 매번 다 있겠죠. 그죠? 이 활발한 시간만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가 코드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게 요거는 똑같아요. 체결은 똑같고. 그죠? 호가를 이제 호가 전량 걸 먼저 보면 이제 호가는 달라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이 리스트 HDDT에 4 개가 기록된다 했잖아요. 그죠? 출시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체결용 기준 시간, 호가 전량용 기준 시간, 그리고 매수 수량, 매도 수량 요렇게 기록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데이터만 요렇게 쭉 보내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쪼끔 복잡했었죠. 호가가 요런 형태로 상한가 하한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한가 하한가 없이 대신에 상한가 하한가를 안 넣어요. 그죠? 요렇게 호가에. 그래서 호가 프로세스 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대응 코드가 있습니다. 고렇게 된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가도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기준 시간에서 12 시간 끊어 주고 요걸 기준으로 로그를 남기는 거죠. 요렇게. 1 분에 한 번씩 남기기 위해서 요거 기준으로 로그 DT가 now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 요 부분은 같아요. DTDM 해서 어 여기는 틱인데 안 보냈네요. 여기는 안 보냈어요. 그죠? 틱인데 안 보냈네요. 보내야 되는데. 뭐 상관은 없긴 하다마는 시간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선물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보내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기준 시간에 요 기준 시간이 1 초에 여러 번 날라오기도 하는데 요게 막 바뀌면 보내는 걸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샌드의 경우 요렇게 위에서 틱 날라올 때 최우선 매수호가 매도호가 기록한 거에서 그거보다 1이 적을 경우 요런 형태로. 근데 이제 이 호가 보정하는 게 다른 게 해외 선물은 5 개만 줘요. 호가 정보를 요런 형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개 줘도 될 텐데 5 개만 주기 때문에 이제 10개 중에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는 더 쉽게 되죠. 역순으로 넥스트 해서 i 값 순서 그러니까 순서 몇 번째부터 큰지 구해 가지고 나뉠 때는 전부 다 5 개를 0 으로 만들고 그게 아닐 때는 0에 인덱스 곱해 가지고 그죠? 앞에 추가하고 1 이면 1개 추가하는 거죠. 1 이면 4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역순에서 마이너스하면 돼요 요거는. 똑같이 매수 호가도 그것만큼 뒤에 추가하면 되고 그것만큼 앞에서 빼면 돼요. 요런 형태로 그죠? 간단해요 코드는 더. 고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요렇게 추출하고 그다음에 어 거래 이게 초당 거래 대금이죠. 초당 거래 대금 구하고요. 그다음에 고저 평균 대비 현재가 등락률 구하고
잔량, 수량 합치고 로그GT 구하고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 연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잔고갱신용 요렇게 트레이더로 보내는 거죠. 트레이더로. 잔고갱신 또는 그거죠. 타임 컨트롤, 오더 타임 컨트롤. 트레이드 할 때 들어봤죠. 오더 타임 컨트롤 정정이나 취소를 확인하는 용도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분봉에서는 잔고갱신용만 보내는 거 그것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낸 다음에 DM 기록하고 그다음에 누적 이제 초당 매수 수량 매도 수량을 요렇게 영영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 찍고 그죠? 그리고 머니탑은 요거 이제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백테스트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다른 거래소 거는 거치기 때문에 요 임의대로 요렇게 만들어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백테를 구동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개별적으로 DB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거래대금 순위가 없으면. 그래서 임의대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의상 요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거래대금 리스트를. 고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리시브 메시지에서는 중요한 건 매수 증거금 부족 왔을 때 그죠? 주문 낼 때 스크린 코드 번호를 기록해 둔 걸 가져와서 증거금 부족이라고 해당 코드를 트레이더로 보내는 거. 그때 로고 찍어 주고요. 온 리시브 최저한도 같아요. 그죠? 구분이 이제 0이가 1일 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구분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문 구분이. 그래서 주문 구분을 만들 때 이 주문 구문을 구해 가지고 구분해서 주문 구문을 넣으면 이 주문 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문 구문 위에서 보시면 요런 형태로 신규 정정 요거 중에 일부는 제가 편의대로 약간 고쳤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일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번호는 같아요. 이렇게 단계별 번호는 다 같은데 이 뒤에 부분만 한글 부분만 조금 달라요. 편의대로 다른 거와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고렇게 하면 이제 주문 상태랑 주문 구분, 매도수 구분 요게 이제 다 방금 전에 숫자형 텍스트지만 안에는 숫자인 걸 날라오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저한 통보해 주는 거고요. 요런 형태로. 스케줄러는 주식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계좌 조회 안 됐으면 조회하고 실시간 등록 안 됐으면 실시간 등록하고 요렇게 됩니다. 실시간 여기는 실시간 등록할 때 다 같이 다 등록해요. 미리 우리가 이제 9시 반 시카고 기준 시간 9시나 9시 반에 하지만 그전부터 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거의 쉬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활발한 시간만 시카고 그 주식 개장 시간부터 활발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거래를 하려고 기준 시간은 9시, 9시 반 요렇게 만들어 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략 종료 시간도 설정해서 이제 시카고 기준 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인트 HM에서 가져올 때 여기도 now CM이 넣어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보다 클 때 프로세스 키 그리고 16시 50분 16시 5분이에요. 16시 5분 9시 반부터 4시 까지 거래가 돼요. 활발한 시간. 그래서 5 분이 지나면 프로세스 킬하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 잔고 조회를 보면 잔고 조회 플래그 추루를 만들어 주고 불리한 뒷불 요거 만들어 주고요. 잔고가 일단 난으로 잡아뒀다가 모의 투자일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고 또 예수금도 수익금을 합쳐 가지고 예수금을 너무 많이 잡아줬네요. 10억 잡아줬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10억보다 작을 때는 다시 10억. 그리고 캡 밸런스는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캡 밸런스 불러오는 거예요. 캡 밸런스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수금 중고 조회라고 이렇게 조회하는데
이게 뭐를 조회하는 거냐면 이게 3009번이죠. 39,000번. 이 통화 코드별로 해서 원화 대용 금액, 주문 가능 금액 이렇게 나와요. 원화 대용 금액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선물 계좌에 넣으면 원화 대용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로 넣으면. 그래서 이 원화 대용 금액을 바로 조회 가능해요. 별도로 설정 없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화 대용 금액을 조회할 거예요. 지금 겟 밸런스에서. 그래서 보면 통화 코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통화 코드가 USD인 거 요렇게 하면 이제 원화 대용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0을 곱해서 오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라운드 2 하면 이제 수금이 되는 거예요. 잔고를 이렇게 계좌랑 패스워드 입력해서 조회하면 리턴 되는데 그 값들은 요런 값들이에요.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주식에서 했던 것처럼 매수 횟수, 매도 횟수가 없기 때문에 칼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시간은 현재 9시 반으로. 투데이 이렇게 9시 반으로 하면 안 되죠. 9시 30분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전 시간으로 해야 되죠. 최소 8시 30분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8시 30분으로 바꿔줄게요. 입수 시간을. 9시에 시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종목 코드, 종목명은 이 틱 인포에 넣어놨던 거, 그거 종목명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로 인덱싱하고 잔고를 딕셔너리로 바꿔서 이렇게 잔고 만들어 줍니다. 잔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잔고를 란으로 일단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잔고 조회했다고 트레이더로 보내면 됩니다. 예수금하고 잔고를. 잔고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좌 조회 완료했다고 찍고 그리고 실시간 등록할 때는 아까 리얼 코드지에 실시간 등록할 코드들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 리얼렉 해서 실시간 등록하는 거고 이 셋 리얼렉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이렇게 OPT 1001이라는 종목 정보 조회를 TR 요청을 해야지만 실시간 등록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실시간 등록할 때 화면 번호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샌리엘렉 다시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거고 플러스 종료할 때는 3분의 종료한다 해놓고 180초 3분 후에 시스 엑시트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일 때는 데이터 저장하고 아닐 때 그게 아니면 종료할 거고 종료한 이후에 종료하든지 안 하든지 전략 연산 및 트레이더로 플러스 종료 명령 보내고 5초 후에 에이스 종료한다고 UI 찍어줘요. 그럼 UI가 이걸 받아서 매니저로 프로세스 죽이라고 보내면 매니저가 이 해당 에이전트 프로세스를 죽이는 겁니다. 세이브 데이터는 머니탑 있을 때 그죠? 타임프레임이면 틱 아니면 TV 퓨처 민에 저장할 거고 기존 저장되어 있는 거 마지막 인덱스 어 디스 디스크립트 리미티드 1 하면 이 인덱스의 마지막 것만 불러와줘요. 그 인덱스보다 큰 것만 머니탑에서 추출해서 대부분은 다 크겠죠. 전부 다. 그 중간에 2번 실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거래대금 순위 만들어서 머니탑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로고 찍고 완료됐다고 CMD 창에 찍고 그죠? 그리고 리시브 오더도 주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연 시간용 오더 타임 기록했다가 우리 오더 타임도 1초에 5번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더 타임보다 작을 경우 현재 시간이 오더 타임에서 빼가지고 지연 시간 구해서 지연 시간만큼 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시브 오더 이 싱글샷은 람다 써서 이렇게 하면 갈로 안에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리시브 오더만 할 것 같으면 람다가 필요 없는데 리시브 오더 갈려 열고 오더를 넣으려면 이 람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더 날라온 거 그대로 넘겨서
지연시켜서 리턴해 버립니다. 그럼 이거 한 번에 뭐 대여섯 개 날라오더라도 자동으로 쭉 지연됐다가 다음 거 또 하나 날리면, 그죠? 또 요렇게 정해지고 또 그 시간보다 적으면 또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섯 개 날라오면 한 두세 개, 처음에 네 개 지연됐다가 하나 또 빠지고 또 네 개 중에 또 세 개 지연됐다가 하나 빠지고 두 개 지연됐다가 또 하나 빠지고 마지막 것도 오다 나가고, 그 시간이 0.2초 사이로 자동으로 돼요, 요렇게 해 놓으면. 그죠? 그리고 화면 번호는 3000 번부터 9000 번까지 순회해서 요렇게 하고, 오더원의 화면 번호는 요렇게 적어 주는 거고, 계좌번호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 입력해 주고, 로그용으로 오더해서 이렇게 추출해서 시그널 시간 가지고 이렇게 로고 찍고요. 오다 중에 시그널 시간하고 종목명은 필요 없기 때문에 -2 해서 이렇게 주문을 전송하게 됩니다. 주문 전송은 이제 주문 전송했다고 트레이더로 보내줘야 주문 리스트에 삭제하겠죠. 그죠? 그리고 CMD 창 로고 찍고, 윈도우에도 로고 찍고, 오더 타임 갱신하고, 그다음에 증거금 부족할 때 쓸 스크린 넘버 코드 번호 요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됐을 때, 캔슬됐을 때는 캔슬됐다고 보내고, 그 캔슬도 주문 실패도 요렇게 로그를 CND 창과 UI에 동시에 다 찍어 주는 겁니다. 그 샌드 오더는 여기를 타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튜플은 다 뭐 잔고 목록 요청, 잔고 목록 날라오면 트레이더에서 주문 목록 날라오면 UI에서 호가 종목 코드, 차트 종목 코드 오면 요렇게 바꿔주는 거고, 설정도 바꿔주고, 수동 데이터 저장 버튼 오면 프로세스 킬해서 데이터 저장되도록 요렇게 하는 거고요. TR은 설명했었죠. 그죠? 갭 밸런스나 갭 잔고 요런 거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다 설명이 됐고, 자세히 보려면 W 코어 스튜디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샌딩 렐독 설명됐고, 요게 이제 계좌번호, 비밀번호 창 소환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화면 번호에 그 실시간 데이터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요거를 조회해도 데이터가 날라와요. 1005. 원래 우리가 샌디엘은 1001을 쓰잖아요. 그래서 1005 조회할 때는 요걸 안 날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디스커넥트 리얼 데이터. 주식할 때, 국내 주식할 때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죠? 어, VI 발동 해제가 아닌 TR 요청할 때는 요걸 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있는 거고요. 요거는 다 유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 틱은 됐고, 잠깐만요. 미인을 할게요. 바로. 그래서 에이전트 미인을 보면 주식과 유사하게 퓨처 에이전트 틱을 상속받아서 실행되고요. 업데이트 틱 데이터랑 업데이트 호가 데이터 요 두 개만 다르고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봉에서는 중요한 게 잔고갱신용을 여기 틱 데이터에서 잔고갱신용을 보내고, 그죠? 그리고 호가에서는 이제 주문 확인용만 보낸다는 거, 요 부분. 그리고 다른 게 차트 코드용 데이터가 더 샌드가 아닐 때도 이렇게 전량 연산으로 보낸다는 거, 그죠? 호가는 이 부분이 다르죠.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호가 같은 경우. 이제 틱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구해야 되죠. 분봉 시가, 고가, 저가. 그래서 별도로 요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0일 경우 최초. 그러니까 분봉이 시작될 때 두 개 다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샌드 할 때 요거 두 개를 초기화시키잖아요. 요렇게. 그죠? 전량 연산으로 이걸 보내고 분봉 거래대금 분봉 매수 수량, 분봉 매도 수량을 초기화시켜요. 그러면 다시 얘가 최초로 날라오면 두 개 다 비드즈 에스크즈가 00이죠. 그럴 때 두 개 다 현재가로 분봉 시가, 고가, 저가, 현재가가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닐 때는 여기서 가져와서 마지막 세 개가 요거예요. 그죠? 빅데이터에서 세 개를 가져와서 현재가가
분봉 고가보다 높을 때 분봉 고가 갱신, 현재가가 분봉 저가보다 낮을 때 분봉 저가 갱신, 이런 형태입니다. 그 외에는 틱과 똑같습니다. 그죠? 틱 데이터에 요거 3개 추가되는 거. 그래서 추가되기 때문에 요거를 원래 이제 5에서 10일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틱만 할 것 같은 경우 틱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5에서 끝까지 요걸 없애도 되죠, 요렇게. 그죠? 그런데 분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똑같이 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 0, 1, 2, 3, 4, 5 그러면 DM부터 6, 7, 8, 9, 10, 11 5부터 11까지가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코드를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할 때는 -3 항상 여 끝에서 세 번째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 둔 거예요, 요 부분이. 그 외에는 다 같아요, 분봉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여기서 키움증권 해외 선물 에이전트 프로세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